하고, 자,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는 어, 첫 번째 연령, 때가 돼야 크죠. 연령. 그다음에 사춘기가 지나서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어 곡 선장이 멈추게 된다. 키도 자라는 나이가 음, 따로 있습니다. 연령이고요. 성별, 남녀의 호르몬 분비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키가 크는 속도나 나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 다르죠. 자, 운동, 줄넘기, 농구, 수영, 스트레칭 등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반드시 성장에 필요합니다. 운동은 중강도 운동하라고 그랬죠. 중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을 예, 하루 1시간 이내에 해서 준비 운동, 그다음에 본 운동에서 중강도 운동을 하고 정리 운동 이렇게. 어, 성호르몬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의 뼈가 자라서 키를 자라게 하는 장소인 성장판에 성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활동이 약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보였던 그 성장판,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어, 원인이 성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제 성장 그만해라. 이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질병. 그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나 정신질환, 아토피, 비염 등 알러지성 질환 등은 키 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병이 있으면 질병 치료가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장 호르몬이 그 꼭 키 크는 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예, 성장 호르몬 자체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통, 예, 근육에 통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가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마저 그 고강도 운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키가 안 크는 것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피로가 굉장히 높아지죠. 근육의 피로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근육의 피로를 해결하러 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그런 데다 성장 호르몬들을 써버리기 때문에 키 크는 데다 많이 안 쓴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잔병치레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 예. 이런 질병들이 많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러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키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자, 생활습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올바른 생활습관과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온몸의 기혈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예, 되는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키 성장에 어, 굉장히 좋은데 바르지 못한 자세들을 하다 보면 기혈순환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어, 에너지를 전달을 안 해주죠. 그죠? 온 몸에 우리 몸 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기혈순환이 막혀버리니까 그 공급을 못 해주죠. 그래서 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키 성장을 결정하는 후천적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만 아동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영양 공급은 필수입니다. 또한 편식하지 않고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그 식단 같은 거 많이 짜주고요. 이런 영양소가 충분히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뭐 유치원에서부터 그 뭐 요양원까지 가도 영양사들이 다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섭취할 수 있게끔 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소화 흡수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러죠.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 밥을 안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은 심한 스트레스는 예, 만병의 근원이 심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러 가려면 성장 호르몬이 피 크는데 안 쓰고 다 이런 데 해결하러 가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자, 한의원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주사. 그래서 키 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 성장 호르몬이다. 키 크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 호르몬이다. 두 번째, 고른 음식 섭취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풍부한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소화 흡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화 흡수를 잘해야 된다. 풍부한 영양은 소화 흡수를 잘 시켜야 된다. 그래야 내 몸에 풍부한 영양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성장판 자극이 돼야 된다. 이 성장판 자극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뭐냐면 그 허약 체질, 면역력이 좋아야죠. 면역력, 면역력이 높아야 된다. 면역력. 그래 아까 질환 질병들이 있으면 키 성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면역력이 좋으면 질환 질병들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고른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 소화 흡수를 잘 지켜야 되고 기혈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성장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만 검사를 딱 해보면 이 아이가 키가 왜 안 크고 있는지 딱 나오죠. 이제. 얘가 키가 안 자라요. 이러면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은 그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은 거의 다 그 만져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기혈순환이 잘 되면 기혈순환이 잘 되면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성장 호르몬 언제 나와요? 잠잘 때 나오잖아요. 잠을 푹 자게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른 음식 섭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풍부한 영양을 이제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럼 몸 우리가 다 풀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판 자극을 하면 키가 잘 커요. 그러면 키를 키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다 풀어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풀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운동. 성수 과장님, 네, 푸는 방법이 뭐예요? 아, 뭐였더라? 그, 성장 마사지. 운동량을 강하게 할 거예요. 예, 예. 성장 마사지 하면 돼요. 다 풀어내면 되니까. 아, 성장 마사지요? 예. 아, 네. 그래서 성장 마사지를 해주면 예. 아이들 키가 엄청 커요. 아, 그래요. 예. 언제 해주면 좋을까요? 운동 끝나서요? 운동 끝나서 하면 안 되고 잠자기 전에 해주면 가장 아, 좋아요. 잠자기 전에요. 예, 예. 잠자기 전에 해주려면 누가 해줘야 될까요? 엄마, 아빠나요? 그렇죠. 엄마가 해줘야지 아빠나. 음, 예. 그래서 아빠가 해주면 좋겠죠. 네, 아빠가 해주면 엄마가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아빠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할 줄 알까요? 어? 모르겠죠.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그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저희가 가르쳐야죠. 그렇죠. 관장님이 가르쳐 줘야지. 예. 한번 부르셔갖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세미나 하시고 네, 부모님들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요. 나이 어렸을 네. 아주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유치원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다가 가르치세요. 둘째, 셋째 해주라고. 때. 그리고 첫째는 체육관 보내야 되니까, 음, 첫째는 체육관 보내야 되니까 무조건 첫째가 유치원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데려다가 가르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이제 다 들어오는 거야, 이제 연속해서.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만졌는데, 키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어렸을 때 만져주는 게 굉장히 좋다. 자,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와요? 잠잘 때요. 잠잘 때 많이 나와요, 잠잘 때. 잠잘 때 많이 나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된 아이들을 보면 몸이 굉장히 예민해서 잠을 잘 안 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나와서, 어, 꼭 이것만의 원인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성조수증이나, 이런 쪽 아이들도 예민해요. 근데 부모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예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 약간 근육들도 일반 아이들하고 약간 다르고요. 몸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자, 성장 호르몬, 키가 안 큰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자냐 안 자냐 이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키가 안 큰다. 자, 두 번째는 고른 음식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 음식을 잘 안 먹는다. 밥을 잘 안 먹는다. 편식을 한다. 자, 세 번째, 풍부한 영양, 소화 흡수를 잘 시켜야 되는데,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프다든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좀 저기한 아이들은 입에다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밥 먹이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요구르트, 밥을 잘 안 먹는데 우리 아이는 요구르트는 잘 먹어요. 뭐 이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요구르트 3개면 한 끼 식사하고 안 먹어요, 칼로리가. 그러니까, 유치원가생들 같은 경우는 성인의 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2,400칼로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1,200칼로리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1,200칼로리 정도가. 그래서 유치원들 보면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밥을 이렇게 조금 준다고. 근데 그쪽에도 다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군것질 같은 걸 많이 해갖고 밥을 안 먹는 아이들 말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소화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 그런 것들은 이제 군것질 해갖고 뭐 안 먹는 아이들은 그 식이 조절을 좀 하면 되는데 그 나름대로 또 몸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너무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좋아한다는 거는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가 모자라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예,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조금 몸을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들은 소화 흡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안 먹어요. 자, 그다음에 성장판 자극이 돼야 되는데 기혈이 막혀가지고 아니, 성장판 자극 같은 게 기혈이 막히다 보니까 뭐냐면, 자, 성장판을 여기서 자극을 딱 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정보가 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는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안 올라가겠죠. 자, 뇌에서 내려오는 네. 정보도, 내려가다 보니까,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조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데 있어갖고, 쫙 뒤에서 걸어오는 애들도 있고, 여기 다리, 여기 발에서부터, 여기 바로 무릎 밑에까지 아주 뻐근하게 오면서 피로감을 굉장히 빨리 느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그 기혈순환이 막혀가지고, 하체로 순환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키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키가 크고 싶어요. 운동하면 키가 크나요? 운동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하는데, 그래서 키가 안 큰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뭐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이 얘기는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얘기고, 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중강도 운동 정도로 해서, 하면 성장 호르몬이 6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예, 이거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한 20년, 15년, 20년 전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걸 물어보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하면 키가 크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은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그런 그 질문들을 하는 그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런 쪽에 대해서 아직 안 해봐서 지금 상담을 안 해보니까. 근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질문지하고 그 체크하는 것들을 제가 좀 빨리 시일 내에 만들어 드릴게요. 아, 자꾸 요즘에 깜빡깜빡해. 그래서 입간 상담할 때 아예 부모들이 빨리빨리 체크하고 갈 수 있게끔 그 체크 목록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엄마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아까 그 사진 찍은 아이인데 14세인데 153cm고요. 이 친구가 유전적 예상기가 172대요.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153cm밖에 안 큰 거예요. 그래서 키가 안 자라서 이제 와서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9번이죠. 네. 9번, 그다음에 11번. 그다음에 10번 체크가 돼 있는데 11번은 체크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가끔이다 다 체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잦은 것 같아요. 다 잦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체크를 안 했던 건데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 이 친구가 뭐냐면 차만 타면 자요. 차를 딱 타면 바로 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지는 못해요. 왜 이러냐면 참을미 현기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럼증. 근데 차만 타면 자기 때문에 참을미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차 타면 어때? 했더니 자는데요. 차만 타면 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9번이죠. 11번은 표시 안 네. 돼 있고 9번에다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예민성이 높다. 그렇죠?
신경성, 예민성,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죠? 유형 1이죠? 네. 유형 1,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 경추 1, 2번과 후두골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목 어깨에다가 힘을 주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목 어깨가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진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려고 해도 또 빨리 수면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자면서 계속 깨게 되고 얕은 수면을 잔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예,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겠죠. 그러죠? 그러면 뭐가 안 나와요? 호르몬이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죠. 네, 그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키가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커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경추 1, 2번과 후두골 주변 근육을 경직돼 있으니까 스트레칭 시켜야 되겠죠? 네, 네, 스트레칭 시키고 두 번째 강화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 네, 강화 운동. 그래서 일단 여기에 굳어져 있는 예민성들을 떨어뜨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여줘야죠.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몸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죠. 성장 호르몬 주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경추 1, 2번과 후두골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고,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시켜서 몸의 예민성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면의 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엄마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냥, 그 바닥을 치면서 그냥, 아이고,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 새끼가 그냥 밤도 늦게 자면서 꼭 새벽 4시면 깨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했었고, 문 쿵쿵 닫았었고, 물 먹는다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했었고, 조용히라도 다니면 말을 안 하는데, 온 집안 식구들 잠을 다 못 자게 한다고 그냥 막. 어.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 저한테 막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법 나왔죠? 네, 운동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나왔잖아요. 경추 1번, 우리 뒷목. 이 친구는, 예, 뒷목, 그 다음에 어깨, 뒷목에서 어깨까지. 우리 그 유형 1에 보면 목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셨죠? 예, 요 라인 다 풀어내는 거예요, 요 라인. 예, 그쪽에 운동을 많이 시키면 돼요. 그리고 저기 토요일 날 그거 하니라고 제가 목 마사지 해드렸잖아요. 몇 분. 다 안 받아보셨나? 네. 우리 홍진채 원장님은 안 받았구나.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잠을 아주 잘 잘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해드린 거 뭐냐면 거기 운동시키라는 얘기예요, 거기. 예, 예. 제가 거기 풀어드렸던 곳을 운동시키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껴보라고 뒷목을 만져드린 거예요. 그쪽 부위를 꼭 하시고. 요거는 체형 체크리스트예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체형 체크리스트에 그, 자, 바뀌었는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어, 여기는 체형 검사예요. 체형 검사. 네, 체형 검사, 여기는 체질 검사.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예. 얘가 체질 검사하는 거잖아요. 체질 검사하는 거고, 어, 1차, 2차, 3차 검사에서 3차 검사거든요. 3차 검사. 이것도 다음에 우리 실기할 때 한번 쭉 다 해드릴 거예요. 3차 검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3차 검사하는데 여러분들이 3차 검사를 나중에는 많이 해보셔야 돼. 그러면 몸을 이제 여기는 그냥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아,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겠구나. 예. 유형 1이냐 유형 2냐만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몸을 터치를 해보고 만져봐서 찾아내는 거라서 보고 찾아내는 거라서 예, 검사해서 찾아내는 거라서 훨씬 그 아이들의 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요거는 그리고 엄마들이 없다라고 막 다 체크하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데 관장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체온과 체질을 검사해 보면 우리 그 홈페이지에 저기 체형 체크리스트라고 체형 체크리스트라고 있는 목록에 아주버님, 보면 있어요. 저기 그 8시 아주버님이 설문지 있고 그다음에 키 성장 있고 큰일이 그다음에 사진 넣는 거 있고 체형 나오는데 체크리스트 있고 그분이 그런 게 20분인데 있어요. 좀 제가 하니까 와서 좀 잡아달래. 큰일이라 잡아서 그냥 8시 오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키 어떻게 알아? 성장에는 어, 8시까지. 키 성장에는 성장 호르몬 와서 그것만 오늘 아까 잡아줘. 보여드렸던 후두학은 보셨죠? 신고라서. 예. 그다음에 편식하는 거는 흉쇄 유돌근이다. 그다음에 어깨가 굉장히 뭉쳐져 있는 애가 면역력. 면역력은 뭐냐 하면 어깨가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 소화기계하고 호흡기계가 약해요. 우리가 이제 그 근본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소화기계하고 호흡기계가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 어깨 우리가 유형 1 라인을 보면 그 라인 다 보면 돼요. 면역력은. 그다음에 소화 흡수.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거는 그 T6번, T6번하고 그다음에 T12번 L1. 여기 소장이고요. 그죠? 소장. 얘가 위장이고 위장. 그다음에 배출하는 대장. 이렇게. 소화기계. 여기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 골반 변이는 하지순환 쪽은 그다음에 그 요방형근하고 장력은 그다음에 중등부 소등근, 중등부 소등근. 자, 키를 조산표 과장님 예, 네. 병원에서 키를 키우려면은 뭘 하죠?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약을 먹든지 그 주사 맞든지, 대퇴골 늘리는 수술을 하든지. 예. 예, 예. 그 약이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따로 약을 주는 건 없어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성장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한의원에서는 뭐 성장 그 면역탕 뭐 있죠. 침 놓는 거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태권도장에서 해야 될 거 뭐냐라는 얘기야. 스트레- 스트레칭이야. 여기에 관련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부위를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키 성장에 키를 안 크게 만들고 있는 요인들이에요, 얘가. 키를 안 크게 만드는 거 요인. 자, 후두학은 몸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후두학은이에요. 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흉쇄유돌근은
그 비위가 약하게 약하게 태어났죠. 그다음에 창을미 어지럼증 현기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고 냄새로 먹는다. 그래서 아주 개코예요, 개코. 그래서 이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너 냄새 엄청 잘 맡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먹고 차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해서 토했다. 그 다음날 요구르트 먹을 수 있냐? 못 먹어요. 그 시큰한 그 맛에 예, 그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날 먹으라면 못 먹죠.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흉쇄 유돌근에 우리가 참을미 하듯이 이렇게 막 구토하려고 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와요. 얘기가 굳으면서 순간적으로 와서 내가 뭐 어떤 좀 음식을 먹는데 이게 좀 딱딱한 걸 좀 씹으면 그나마 예, 자극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조금 물컹물컹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극도 덜하면서 좀 미끄덩미끄덩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흉수 유돌구 문제예요.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편식을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게 그 어지럼증과 같은 그런 찡함이 순간적으로 오면서 우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맛인데 이 친구들이 뭘 느끼냐면 비린 맛이 난다고 그래. 비릿하다고 그래. 비릿하다. 그냥 비린내 난다고. 그래 이제 엄마가 먹어보지. 야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 하고 먹어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먹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탁 눌림이 왔을 때 그걸 느껴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순간적으로 순환이 탁 안 되면서 예, 순간이 탁 안 되면서 우리가 그 멀미 증상 예,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탁 느끼면서 그래서 음식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 음식들을 안 먹게 되죠. 그래서 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화계통은 이게 맞네. T6번, 그다음에 T12번, L1 잡아주면 되고요. 이거 굴신 운동 많이 시키면 돼요. 골반변이는 중둔근하고 소둔근, 무시하면서. 예, 중둔근하고 소둔근 많이 보시라. 그게 좀 그래서 있는데? 어, 성형 호르몬, 후두학은 흉쇄유돌근, 어깨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렇죠. 소화계통, 그다음에 하지순환, 골반변이. 이게 키를 안 크게 만드는 요인인데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면 쟤한테 이제 키가 안 큰다고 온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예, 네. 그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사지. 그쵸. 어디를요? 어디를 그, 마사지했어요? 뒷목이요. 그쵸. 요거 했어요,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마사지로 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만져보니까 이렇게 다 막혀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키 안 크는 아이들을 다 만져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소화 흡수가 안 된다.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키 성장한다고 맨날 식단 짜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니, 먹지를 어, 않는데? 그쵸?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먹지를 않는데? 그럼 식단이 필요 없죠. 네, 일단 잘 먹어야 뭘 해주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거죠, 얘도. 숨도 잘 못 쉬고.
그래서 호흡기계하고 소화기계가 다 안 좋기 때문에 면역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안 좋은 애들 맨날 뭐 비염 치료하고 뭐 하러 가고, 어, 그런다고 그거 해준다고 키가 크냐고. 근본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근본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내 몸에 키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키 성장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저예요. 그죠? 자, 영양소가 모자라서 성장 면역탕을 막 해서 아이한테 먹였어요.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죠? 효과가 있긴 있겠죠. 고농도의 영양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키 성장에 관련된 어떤 그 제품들을 사서 먹이면 효과는 있긴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 소화. 효과가, 효과가 떨어져요. 효과를 100% 보면 좋겠죠. 아무리 못 봐도 60에서 70%는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서 먹였는데? 근데 왜 효과가 떨어져요? 몸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몸에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서 내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농도의 그런 영양소를 넣어주더라도 내 몸에 흡수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먹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몸을 만들어 놓고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엄청 좋겠죠. 그렇죠? 네. 쫙 오르겠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분도 마찬가지지만 한약 드시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딱 봐요. 이렇게 소화기 계통만.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딱 막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다 냉장 보관하세요. 그 냉장 보관 딱 시켜놓고 한두 달 내가 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먹게 해요. 그러면 효과가 엄청 좋아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자녀들 예를 들어서 한약 먹일 일 있으면 소화계통 먼저 풀어놓고 목 어깨 풀고 소화계통 풀어놓고 그 다음에 먹이세요. 예? 아셨죠? 예. 네. 그 좋은 거 먹이면서 예, 효과를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먹여야지. 그냥 먹이지 마시고. 자, 요 아이가 그 6살 때 왔는데 4살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6살 때 왔는데 4살 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눕혀놓고 보니까 저기 뭐 에드피아 뭐 이런 데서 온 아이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소를 한 마리 먹었대요. 소를. 그래서 아니 소 한 마리를 어디로 먹었을까? 어? 소한 마리를 어디로 먹었을까? 소를 어떻게 먹었길래 몸이 이럴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편식이 엄청 심해가지고요. 소를 먹어야 될 부위가 있어요, 부위. 음, 소 부위별로 팔죠. 그죠? 네. 뭐, 앞다리, 뒷다리, 뭐, 부위별로 다 팔잖아요. 네. 꽃등심, 뭐, 해요. 부위별로 다 파는데, 이, 이 친구가 딱 먹는 부위가 있어요. 딱 한 부위만 먹어요, 한 부위만. 그리고 다른 부위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소를 어떻게 알겠어? 성기수 과장님, 네. 소 부위별로 맛이 달라요? 네, 달라요. 달라요? 네. 대단하신데?
네?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딱 특수한 부위만 먹어요. 아주 특수한 부위만. 그래서 그 부위 이외에는 아무 고기도 안 먹어. 그런 정도로 편식이 심해요. 아주 예민한 친구예요. 음. 이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다 받았어요. 할머니가 가장 먼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어머니 그 딸이죠. 엄마 딸인데 이 첫째 아이가 이제 손녀예요, 손녀. 첫째 손녀를 굽기 전에 저한테 엄마가 받았었고, 그다음에 낳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골반 잡으러 와가지고 받았었고, 그래서 여기 집안 식구들이 대대로 저한테 다 관리를 받았던 집안인데, 이 친구, 우리 집도 아니고 나 집이야, 나 집, 나 집. 이 친구 뭐 보셨어요? 좀 많이. 뭐 발견하셨어요, 송기수 관장님? 뭐, 있어? 예? 발견 못했어요? 발 뒤꿈치 들르는 거야? 예. 자, 걸어가는 거 보셨죠? 예. 어떻게 아, 걸어가요? 앞꿈치로만, 예, 앞꿈치로만 걸어요. 엄청 힘들겠죠? 예.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쓰고 있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앞꿈치로만 드는 게, 그, 요추 전만? 아, 요추 후만? 음, 요추 후만. 이 친구 검사를 해봤더니 골반 배지가 심하고요. 위장 통증이 있어요. 위장에 우리가 이제 그 3차 분석할 때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쪽에 위장 통증이 있으니까 그 우리 배 오목가슴 있죠? 네. 예, 여기가 흉골이고 가슴이에요. 이 오목가슴에 네. 오목가슴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게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쪽을 눌렀을 때는 여기 쪽은 간이고 이쪽은 위장이에요. 왼쪽은 위장, 오른쪽은 간이에요. 오른쪽은 간이고 왼쪽은 위장인데 여기를 눌렀더니 통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늑골, 자, 머리가 있고 뼈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늑골과 늑골을 딱 이으면 여기가 T6번이라고 그랬죠. T6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눌러보면 이 친구가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위장이 굉장히 약하다. 위장이 굉장히 약하다. 자, 그 다음에 경추 1번과 후두골 사이 근육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아주 심하게 경직돼 있다. 그래서 경추 1번과 후두골 사이 이게 뭐죠? 후두하근이 굉장히 심하게 경직돼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까먹었다. 신경성, 예민성,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향진돼 있다. 높아져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친구다. 네, 예민한 친구다. 예민하다. 그 다음에 경추 1번 변이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귀 옆에 이렇게 눌러보면 뼈가 한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경추 1번 변이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성장 호르몬 그 검사를 10가지 하는데 10가지 중에 8가지가 미달로 나왔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 음, 성장 호르몬 결핍. 그 성장 호르몬 결핍은
뭐 성장 호르몬 맞아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고 있는 아이였어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고 있는 죠. 근데 그냥 뭐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아이는 키에 대해서 6살인데도 키가 너무 적어서 그게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키가 적은 것 자체가 스트레스. 그래서 좀 엄마가 데리고 와서 키를 좀 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밥 잘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 예,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어떻게 자냐면 엄마가 옆에 자요. 그래서 걔가 옆에 이렇게 자거든요. 엄마가 누워있지 않으면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새벽 3시고 4시고 엄마가 깨가지고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나가잖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따라와 옆에 서 있어요. 바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자고 있다는 얘기요? 안 자고 있다.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리 가만히 뭐 이제 엄마가 그냥 재워놓고 뭐 일 좀 하려고 잠을 안 자니까 얘가 해놓고 자는가 싶어 조용히 나가면 바로 따라오는 새벽 4시고 5시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예민해요. 자, 일자 허리여가지고 까치발 들고 있고요. 일자 허리여가지고 까치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위장 대장혈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고 협착혈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측면 요추부의 통증, 요방항기 약함. 이게 이제 DC 문제거든요. 이쪽으로는 DC 네. 문제, 여기는 뒷목의 문제, 다 DC에다 있네. 뒷목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뒷목은 몸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DC의 문제는 예, 소화 흡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흡수까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를 분석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예, 가장 첫 번째는 잠자는 거니까, 요거니까, 그죠? 요거니까 제가 그랬죠. 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고 있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평생 맞으실래요? 지 몸에서 나오게 할래요? 성수 원장님, 네. 뭐 선택하실래요? 평생 여기. 주사 맞으실래요? 지 몸에서 나오게 할래요? 몸에서 나오게 해줘. 그렇죠. 지 몸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죠. 네. 지 몸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참, 푹 자게 만들어. 그렇죠.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만들려면 뭘 해결했는데요? 스트레칭이요. 마사지요. 어디를? 뒷목이요. 그렇죠. DC. 예, 네. 뒷목을 풀어가지고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해야죠. 가장 뒷목. 우선이죠. 그래야 잠을 안 잔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잠을 안 잔다는 건 후두골이 부어 있어. 잠을 안 잔다.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근데 뭐가 항진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죠. 아, 교감신경은 활동하는 신경이잖아요. 네. 예, 활동하는 신경이니까 잠을 잘라 그래, 안 잘라 그래요? 연락해 해줘. 안 잘라 그러죠. 그죠? 음. 교감신경은 쉬는 신경이니까 얘는 잘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건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으니까 활동하는 신경이니까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지 얘가.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뭐라고 그랬죠? 부교감신경이 대표하는 신경이 위주신경이다. 그죠?
예,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뭘 다스리고 있죠?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다스리고 있죠. 뭐, 그래서 모든 장기들을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오장육부 기능들이 떨어져 있어요. 소화흡수를 잘 할 수 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경추 1번이 다 연관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예, 뒷목이. 그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깊이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경추일병과 후두골 주변 사이의 근육 긴장이 우리 몸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그 예민성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잠을 못 잔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 성장 호르몬 안 나오니까 키 성장에 투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잠을 안 자니까 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온몸이 안 좋죠. 그 온몸이 안 좋으면 그 뭐 안 좋은 것들을 뭐가 해결하러 가요? 성장 호르, 호르몬이 해결하러 간단 말이에요. 키 크는 데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이 친구가. 당연히 키가 안 크지.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에서 뭐 집에서 해야 될 운동법 두 가지 가르쳐 줘요. 아, 이런 거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날개뼈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 여기가 T6번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군데 해가지고 여기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비비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거 처방해줬어요. 그때 한 일주일 지났더니 얘가 밥을 먹어. 속이 좀 편안해지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먹던 애가 예?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맨날 안 먹으니까 떠먹여줬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를 비볐더니 밥을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비볐지.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어떻게 했는지 나왔죠? 네. 예, 뒷목. 뒷목은 뭐예요? 후두골과 경추 1, 2번과 후두골 사이의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후두학은, 그죠?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면 우리가 목 어깨에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음, 아이도 자세히 보면 목 어깨에다 이렇게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다녀요. 뒤꿈치까지 드니까 뭐 온몸에다 힘을 다 주고 다니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밤에 잘 때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수면에 잠을 빨리 자지도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게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뒷목, 그다음에 목, 어깨 이 부위들을 빨리 스트레칭 시켜주고 강화 운동을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켜야 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 운동, 스트레칭 운동 엄마한테 꼭 가르쳐주고 강화 운동 이렇게 버티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시키세요. 응? 이런 거 시키고 그다음에 도장에서 운동을 지도할 때 아주 세심하게 그쪽 부위에 봐가면서 좀 빨리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상담 되시겠죠? 예, 네. 이 친구는 아이캔이라는 저 도장 아이캔 어린이 스포츠 클럽이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도장이었는데
거기에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수고 어머니께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같이 나눠 올렸습니다. 바른자세 교육법에 완전히 감사드린다며 매번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쿠폰 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승우가 잘 때 소리가 거칠고 코도 골았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차분해졌어요. 똑바로 누워 편하게 자기도 하고요. 그죠? 이 친구가 장애아동인데 내량결손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친구도 잠을 못 잔 거죠. 거의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던 친구인데 어, 저희들이 한 방법들을 이제 엄마한테도 가르쳐 주고 도장에서 운동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음. 막 이렇게 자던 친구인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코로 숨을 새근새근 예, 잠을 자니까 그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한밤중에 이렇게 밤을 새보내고 기다려 사다 줄게. 기다려 사다. 일찍 잤네. 기다리라 사다 주거라. 이 친구인데 예, 어, 이 친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따로. 그래서 저기 우리 이번 모임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좀 늦지 말라.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도 그 전사표 과장님, 예. 어, 이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유아 원래는 발달 아동센터 이런 데 가면 돼요. 네. 그죠? 예. 그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 태권도는 어,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돼. 아셨죠? 예. 근데 이거를 받게 되면 관장님들이 굉장히 이 교육자들이라서 내보내기도 쉽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도장에 우리 지금 운동 시간에 15명이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 한 명을 관장님이 보겠죠, 그죠? 다른 아이들은 뭐예요? 다른 아이들한테 골고루 관심을 줘야 될 관장님이 어느 한 아이한테 관심을 쏟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줘요. 굉장히 좋아하는 지는데, 이 한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들이 꼭 이 문제를 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라든지, 시간을 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운동 시간에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아이들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또 토요일 날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예요. 엄마도 있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래서 또 후드것도 좀 만져보고 엄마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가르쳐주고 왔는데 토요일 날 수업을 개설해 가지고 여기는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수업을 개설해서 선생님과 부모님과 수호가 하나 되어 두뇌 개발,
신체 발달 운동과 반자세 교정 마사지 요법에 눈이 충분한가 몸의 밸런스와 몸의 힘이 느껴지고 또 놀라운 건 눈빛과 말과 대답으로 서로 마음에 드는 때인데 이 친구가 4년 동안 그 발달센터를 다녔는데 거기 4년 동안 다닌 것보다 여기서 4번 교육 받았는데 효과가 확 나타나니까 예,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혼자 하는 교육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는 대로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더 중요하니까 남들하고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해요. 근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지 혼자서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것도. 그래서 거기 나눴던 것들이고요. 여기에 표시가 돼 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시성장에서 차음이 어지럽지 현기증이 난다. 뭘 의미하죠? 아, 네. 편식한다. 아까 말했. 아셨죠? 예? 차범위 네. 어지럽지 현기증이 난다는 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깨에 이렇게 표시가 많이 돼 있다는 아이들은 뭐죠? 면역력,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다. 화약체질, 예, 허약체질. 근데 이쪽에다 표시가 되면서 여기까지가 표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이거 완전 허약체질이에요. 근데 여기만 표시가 되게 되면 몸이 피곤하죠. 되게 힘들고. 그래서 허약한 아이들도 있고요. 뭐 등치가 좀 있으면서도 예? 여기다 다 표시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허약하지 않게 봐요. 근데 상태를 보면 좀 허약하죠.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한 적이 있다. 요거는 예민성이에요.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 예민성.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흡수죠, 흡수. 네, 소화 흡수. 자, 요거는 12번은 뭐냐 하면, 어, 내장, 그러니까 소화기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야. 소화기계, 내장, 배 안이 안 좋다고. 12번은. 그래서 그쪽이 안 좋아서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선장관절하고 연관이 돼요. 선장, 선장관절 모르시죠? 예. 골반뼈가, 골반뼈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안 그려지네. 여기가 다리고, 그죠? 골반뼈. 여기가 치골. 그 다음에 여기가 요추뼈. 5번, 4번, 3번. 이해 가시죠? 어딘지? 예? 거기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골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골이나 성골이라고 그래. 선골, 성골. 청골이거나 성골.
그래서 장골하고 송골하고 장골을 잇고 있는, 그래서 얘가 송골이에요. 송골하고 장골을 잇고 있는 관절이다 해가지고 선장관절이에요. 그래서 뇌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선장관절이 안 좋아져요. 그 12번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뇌과 질환이 안 좋으면서 배 안쪽이 안 좋으면서 선장관절에 문제가 생긴 사람. 송일수 과장님, 네. 선장관절 아셨죠? 예. 네. 여기가 선장관절이에요. 자, 13번은 뭐냐면 골반에 변이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와서 잇고 있는 장요근의 긴장, 골반 변이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 장요근이 가장 먼저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장요근의 긴장으로 인해서 장요근 수축. 장요근이 수축됐다는 건 뭐예요? 짧아져 있다는 얘기죠. 예.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자, 배가 이렇게 있고 다리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장요근이 이렇게 있겠죠. 다리를 쭉 펴게 되면 장요근이 이만큼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수축돼 있으니까 늘어나지겠어요? 안 늘어지겠어요? 안 늘어. 안 늘어나져요. 안 늘어나니까 이 허리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옆으로 자는 거예요. 옆으로 자는 이유 아시겠죠? 네. 골반의 알겠습니다. 변이로 인해서 장요근이 수축돼 있으니까 쭉 피면 이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못 늘어나니까 이게 잡아 당겨요.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몸을 딱 틀으면 그렇죠? 잡아 당길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옆으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잘 못 자요. 요거는 그래서 13번은 뭐냐? 골반변이다. 예, 골반변이. 골반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3번은. 자, 14번은 한 자리에 자지 않고 굴러다니면 잔다. 골반에 아까 우리가 했던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대둔근 이런 것들이 경직돼 있다. 그래서 골반 주변 근육이 경직돼 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뻣뻣하고 굳어져서 몸이 찌뿌둥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려니까 자꾸 움직여야지. 자꾸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뻣뻣하게 굳어져고 엄청 불편해.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굴러다니는 거야. 자, 다리에 쥐가 난다. 이거는 이제 중둔근, 소둔근, 하지로 내려가고 있는 하지 순환이 막혀 있는 거예요. 무릎 통증, 발목 통증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러는 거고, 그 코어 근육이 약해서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들이 막혀가지고 하지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증상들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체형 분석, 체형 분석 보고서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키 선상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9번에 표시를 하고, 예민성, 음. 그 다음에 어깨에 표시가 많이 되어 있으면 면역력. 자, 어깨 표시는 왜 하죠? 원인이 뭐예요? 어디 문제죠? 뒷목이죠. 뒷목. 자, 경추 1, 2번과 후두근 사이의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 우리의 몸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예민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목 어깨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힘을 과하게 주고 다닌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목어깨가 굉장히 굳어지죠. 네. 네. 목어깨가 굉장히 굳어지면 어떻다고요? 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음, 그래서 허약한 몸은 겉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으나 허약해져 있는 몸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키 성장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 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뒷목에서 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경추 일본과 후두골 주변 근육의 긴장으로서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렇게 예민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 어깨에다 자꾸 이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굳어져 가지고 그죠? 소화기계, 호흡기계가 굉장히 저하되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 가도 되고요. 아까 목 어깨가 굳어지게 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 몸이 네. 전체적으로 경직되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엄청 몸이 피곤하죠. 몸을 자야 잠을 잘 자야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내는 거는 어디서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음, 뭐, 뒷목 뒷심. 이 모든 것들은 다 뒷목 뒷심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의 긴장은 이것도 뒷목 뒷심이죠. 그렇죠? 뒷목이죠. 예, 자꾸 힘을 주게 만드는 것들은 다 뒷목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 등, 골반, 다리는 어디 문제예요? 어디서 풀어요? 계시지. 심, 뒷심에서 풀어야지, 뒷심에서. 아셨죠? 네. 머리, 어깨, 목은 뒷목에서 푸시고 등, 골반, 다리는 뒷심에서 풀어요. 근데 몸이 전혀 예민하지 않는데 예민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 근데 키가 안 커. 근데 이제 아래쪽이죠, 아래쪽. 근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제가 이 키 성장을 상담해 본 결과로는 어 뒷심과 뒷목의 퍼센트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뒷목이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뒷목에 키 성장 상담할 때 음, 뒷심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거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다 보니까 미주신경을 건들게 되고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인데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장기 기능들이잖아요. 예,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으니까 미주신경들이 자꾸 쉬라고만 명령을 내니까 소화계통들이 다 쉬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키성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풀어내야 될 문제가 뒷목이에요, 뒷목. 어,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뒷목이에요. 뒷심은 후천적인 것들이 많더라고. 그 뒷목 때문에 뒷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뒷목 때문에 뒷심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할 때는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상담할 때는 뒷목으로만 상담하면 돼요. 뒷목으로만. 거의 대부분이 뒷목이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예, 밥을 잘 안 먹어요. 그것도 이제 뒷목과 뒷심인데 그거를 빠르게 하려면 어차피 소화기계니까 위에 거부터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예, 위에 거부터 다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밥을 잘 안 먹어요라고 하면 뒷심에서부터 그냥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냥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못 먹는 이유는 뭐예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예, 우리
횡격막의 문제잖아요. 횡격막. 예. 위장, 간, 폐, 심장 다 엮어들어가고 미주신경인데 이 횡격막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얘기야. 횡격막이 굳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위장의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횡격막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횡격막이 굳어져 있으니까 위장이 꽉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그래서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어. 그러면 뭐의 문제죠? 뒷목의 문제잖아요, 뒷목.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니까 부교감신경, 미주신경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가지고 횡격막을 굉장히 굳어져 있게 만들고 음.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뒷목부터 풀어줘야 돼. 뒷목 풀어주고 저 오목가슴에서 횡격막 풀어줘야 돼. 숨 쉬는 게 좀 답답하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폐쇄공포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공황장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관장님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도장에 토하는 아이들이 있냐 그랬더니 예, 그냥 토하는 애들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토하거든요. 그 횡격막이 꽉 굳어져 갖고 위장이 안 움직여 버리니까 밥만 먹으면 토해요. 근데 이제 요것들은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그다음에 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미주신경 실신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미주신경 실신이. 실신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밥만 먹어도 토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성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30대, 40대. 좀 빠른 사람들 20대에도 나타나야 하는데, 3, 4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뒷목이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키 성장 운동, 무턱대고 중강도 운동만 한다고 키가 클까요? 아니에요. 어. 아이 몸을 분석해서 어느 부위부터 어떻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운동을 지도해야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어디 부위를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될지 네, 증상들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전문 운동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운동 지도자의 지도 아래에서 올바른 운동을 실시하면 부상 위험을 줄이고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키 성장 도움이 되는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병원에 가야 할까요? 우리 태권도장을 가야 할까요? 우리 태권도요. 네, 그것도 우리 태권도장 아무 도장이나 가면 안 되죠, 그죠? 네, 네. 네. 전문 지도자가 지도하는 우리 태권도장 가야죠. 아셨죠? 네, 어, 요거 쓰셔가지고요. 블로그에다 좀 올리세요. 그냥 블로그에다 좀 올려요. 그거, 이 앞에다 뭘 하냐면,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관장님들이 그 3차 분석 되도록이면, 그죠? 1차 분석, 3차 분석, 아이들 이렇게 3차 분석했던, 하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좀 찍어가지고, 예? 정확하게 분석해서, 체형 체질을 다 분석해서, 예, 아이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키가 안 크고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들을 약간 쓰고 나서 요 내용을 같이 붙여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려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엄마들이 아유 우리 아이가 키가 안 커요. 블로그 이렇게 쳐보고.
근데 블로그도 좀 전문적으로 써야, 글을 좀 전문적으로 써야 사람들이, 예? 그 AI가 이게 순위를 딱 올려준다며요. 요렇게 내용을 제가 얘기한 대로 쓰면 요 내용이 굉장히 좀 전문적이거든요. 남들이 전혀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죠. 왜냐하면 잠을 안 잔다 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실래요? 내 몸에서 나오게 할래요? 내 몸에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서 나오게 하려면 잠을 푹 자게 만들어야 된다. 잠을 푹 자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몸이 굉장히 예민성이 높기 때문에 잠을 푹 못 잔다. 그래서 예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들이 이러이러한 운동들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예, 굉장히 예민성이 높아서 이렇게 잠을 안 자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운동들을 실시했다. 그래서 피드백 받았던 엄마한테 좀 문자 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카톡 같은 거 이렇게 캡처해 갖고 같이 해서 그래서 요 내용들을 몸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이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저기 그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막 저기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몸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없어요. 예. 누가 올려놓은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저렇게 한다고 키가 크나?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의 키 성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분석을 계속 해보고 하니까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분석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만져야 되겠다는 분석이 다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보고 어, 그 몸을 다 좋아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예, 키가 크더라. 근데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아, 그래서 우리 저기 키하고 몸무게를 매달 재서 우리 홈페이지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계속 넣어보면 그 아이들이 웬만한 것들이 다 분석이 돼요. 그것만 넣어봐도. 그거 계속 넣어놓고 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관리를 쭉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체형 분석, 체질 검사하고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지금 3차 분석 있잖아요. 만져서 하는 분석. 예, 1년에 한 번씩 3차 분석하고 그래서 3차 분석은 처음에는 자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을 빨리 알아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 수석, 건강도 수석, 밤 11시에서 새벽 4시, 복자기, 영양소 얼굴을 먹기, 키 크기 운동하기, 키 크는 운동하기. 자, 이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바른 자세, 태권도 교육, 태권도 운동을 통해서 키가 클 수 있는 뭘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몸을.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아무리 좋은 식품, 영양소, 제품, 약 이런 거를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가 안 크는 근본적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가 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몸 상태를 먼저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키가 클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키가 클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 태권, 네. 우리 태권도 가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유치원생들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유치원생들. 6세, 5세, 6세, 7세 유치원생. 그때의 그 부모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아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전문적으로 좀 글을 써가지고 블로그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올리고 밴드에다가도 이렇게 써서 올려서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성형 마사지 학부모들 세미나 해주시고 특히 유치원생들은
꼭 해줘야 돼. 유치원생 엄마들한테. 그래야 도정 홍보들 또 많이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뭐 키성장 운동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활성화돼야 도장이 산다. 예? 이런 키성장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죠?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잖아요.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내 모든 네. 문제들이 바른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바른 자세하고 키성장만 건들면 유치원생은 끝나요. 바른 자세하고 키성장만 건들면. 아셨죠? 네. 예. 오늘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다이어트 가려고 그랬더니 끝내 그냥 못 가고 키선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 다이어트 자료는 보내드렸고요. 카톡에 단체 네. 카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